외도를 남편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려면요, 안날로부터 이내 그리고 이튿날로부터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외도 얘기도 하고 상간남 상간녀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면은 명예훼손 해당하는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영상 말미에 그런 얘기 했죠. 그 남편이 용서해 준다고 할 때 얼른 그 손 붙잡으라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외도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요, 그 불화는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외도는 영혼을 잠식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한 번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 특히 부부 사이에서 외도라는 문제로 신뢰가 깨졌을 때 그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거는 사실상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예요. 정말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참고 살아가는 부부들은 정말 이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어느 정도 봉합돼서 이제 용서를 하고 살아가다가도 불쑥불쑥 그 아픔이 튀어나와서 상대를 의심하게 되거나 상대를 미워한다거나 갑자기 그런 끌어오르는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외도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의뢰인 한 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부 사이라는 게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이혼을 하는 것도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선택지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쉽게 이혼을 한다는 게 정말 그 말이 쉽지 진짜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성공적인 모범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의뢰인이신데요,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근데 외도를 남편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 표현에 따르면 막 덜덜덜 떨렸대요. 몸이 덜덜덜 떨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타까웠던 게 그 남편과 그 한 상대방이 스킨십하고 있는 거를 목격을 하셨어요. 그런 걸 한번 보면 그건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장면이 되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꿈에 나온다고. 정말 떠올리기 싫은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외도를 알게 되는 여러 방식 중에서도 그런 걸 눈으로 목격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게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걸 알고 나서 모르는 척 돌아서 나오셨대요. 모르는 척 돌아서 나오고, 그로부터 몇 달 동안 그걸 혼자서 끙끙 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고, 삶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막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지금 와서 이혼을 한다는 것도 과연 옳은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노후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진짜 막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고 3개월 정도가 지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이런 거 봤다. 그랬더니 남편이 막 동공이 지진이 나면서 굉장히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반응이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고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렇게 또 3개월 동안 간간히 연락만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도 집에 들어오라고 하기가 싫었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도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6개월 시간이 지났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려면요,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이튿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시효가 정해져 있어요. 6개월 그렇게 지나버리면 외도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네. 법률용어로 유서라고 하는데, 외도를 상황을 용서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효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 다 된 시점에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제가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외도 상대방이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지인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동창회를 부부 동반으로도, 이렇게 동창회 전체적으로 하는 모임 말고 동창회에서 친한 몇 명이 아내도 데려와서 같이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랬던 모임이었는데,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아내랑도 굉장히 오랜 기간 10년 넘게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그분이 이제 미용실을 하셨는데, 아내분이 거기 가서 머리도 단골로 하시고, 왜냐면 내 남편 친구 미용실이니까 가면 서비스도 해주고 싸게 해주고, 염색하면 이것저것 좋은 약재도 주고
추가해서 머릿결 안 상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너무 잘해줬다는 거야. 근데 자기 뒤에서 둘이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은 더욱더 진짜 심적인 충격이 크죠. 이제 사실 이 정도 하면은 정말 이런 사유들이 결합이 되면 진짜 극복하기 힘들어요. 외도를 한 상대방이 누구냐, 그리고 알게 되는 경위가 어떠하냐, 그 다음에 남편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그 상처를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보통은 사실은 이혼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간도 지난 데다가 이 둘은 아내가 봤을 때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었고 그 뒤에 관계가 이어졌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때 마지막 만남이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아내가 알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나서는 남편이 나가 있는 동안 상대방을 만났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고 실제로 연락을 안 했던 게 맞는 것 같다. 아내가 알고 난 이후로는 그랬던 상황이어서 안날로부터 1년이 다 돼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사유들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이혼을 하시는데, 아내분이 이혼하기도 좀 어려운, 그 이후에 더 만났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이 상담을 통해서 났어요. 그분도 이게 뭐 부부 사이가 파탄났다고 봐서 이혼을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혼을 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들이 또 있으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소송 진행은 못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상담을 이제 열심히 해드렸더니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뭐 자기 친구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친구 가게 문제 이런 거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의뢰인이랑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최근에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가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한 번도 프로필 사진이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연락이 오셨길래.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프로필 사진 보기 좋으십니다. 요새는 뭐 잘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분이 나한테 밥을 한번 사고 싶다면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마 자기가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줬을 것 같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의부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혼을 결정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남편을 놔줄 용기조차도 없으면서 그 마음을 되게 풀고 싶었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진짜 지금 생각하면 미안할 정도로, 그 표현이 그랬어요. 스토커처럼 남편을 들들 볶았대요. 근데 남편이 그걸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이 지난 5년 동안 자기한테 납작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진짜 납작 엎드려서, 정말 납작 엎드려서 무조건 사과하고, 전화하면 무조건 받고, 안 받으면 왜 못 받았는지 다시 전화해서 얘기하고, 자신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이 자다가도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고, 그러면 남편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달래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엄청난 배신감과 상실감이 원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병이 생기셨어요. 근데 병 치료하는데도 남편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고 병원에 다 모시고 다니고, 입원하게 되면은 간병 다 손수 다 해주시고. 제가 들어본 남편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외도를 안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 분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남편을 들들 볶았는데 내 손 닿는 곳, 내 눈 닿는 곳에 항상 남편이 있었다. 나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눈에 보이지만 않고 연락만 안 되면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 여자 만나는 건 아닌지 막 의심하니까. 뭐 핸드폰 공유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본인도 그분 표현대로 의부증이 생긴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막 블랙박스도 계속 강박적으로 확인하고, 남편 핸드폰도 계속 확인하고, 세컨폰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막 가방 뒤지고 그런 것도 다 했대요. 근데 정말 티끌 하나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초등학교 동창과 외도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아내가 알게 됐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정말 만남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내를 위해서 진짜 아내 바라기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은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맞다는 생각,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 분의 사례는 아주 예외적으로 진짜 정말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래서 내가 모든 사건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외도 저지르거나 저질렀다가 아내에게 알고 있는데 그걸 참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납작 엎드리세요. 진짜 이렇게 해야지 그 트라우마와 상처가 겨우 치료되고, 그분은 아직 5년이 지났는데도 극복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상처인 거예요. 여러분, 외도라는 것은요, 정말 영혼을 좀먹는 일입니다. 영혼을 잠식하는 일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특히 아이가 어리다고 하면 진짜로 이거는 아이들의 영혼까지도,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가 그걸 알게 되면은 받는 상처는 내 배우자가 받는 상처와는 결이 다르게 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 외도행위는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외도를 하셨거나 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용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것만이 마지막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알파 변호사였습니다.